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보내주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블로그에서 강조하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1V V와 같은 값을 갖는 단위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이요. 아, 그 문제요. 정말 중요하죠. 네, 여기에 집중해서 관련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기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이해. 여기서부터 탄탄하게 다져보죠.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사실 전압 V, 에너지 J, 전하량 C 이런 기본 단위들 관계 묻는 문제는 정말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유형이거든요. 정말 단골 문제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요. 각 단위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합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볼트가 다른 단위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양한 표현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블로그에서 제시된 핵심 질문부터 살펴보죠. 다음 중 1V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객관식 문제고요.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네. 1번 1JC, 2번 1WBM, 3번 1ohmm, 그리고 4번 1AC.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1볼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위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J, C, WB, ohm 이런 기호들이 좀 낯설 수도 있겠어요. 그쵸? 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공부 시작하셨다면요. 여기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1번. 1볼트는 1JC입니다. 1번 JC, 네. 이 식이 전압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1볼트는 1줄 퍼 쿨롱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식의 의미를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J는 에너지 단위 줄이고 C는 전하량, 단위 쿨롱, 맞죠? 정확합니다. 1볼트는 1JC라는 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1쿨롱이라는 단위 전하량을요. 전기장 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일을 해야 할 때 네네. 바로 그때 그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 또는 전압이 바로 1볼트라는 뜻입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전압은 단위 전하당 필요한 에너지 또는 단위 전하당 해줘야 하는 일의 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의 세기, 압력 이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1쿨롱의 전하를 옮기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1쿨롱당 1줄의 에너지, 이게 1볼트군요.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 비용이라는 비유 아주 좋습니다. 이 단위 전하당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전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이 관점을 가지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전기 회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회로 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환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높은 전압은 같은 양의 전하가 이동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소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단위 전하당 에너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겠네요. 근데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니까요. 이 기본적인 정의 말고도 1볼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입니다. 여러 형태로 변형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에서 언급된 다른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1mbmc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1쿨롱당 1뉴턴미터라는 뜻 같은데 갑자기 뉴턴이랑 미터가 왜 나오는 거죠? 좀 뜬금없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에너지 줄의 또 다른 정의랑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의 다른 정의요? 네, 물리학에서 일, work 또는 에너지는 힘, force에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distance를 곱한 값으로 정의되잖아요. 네네.
W 이퀄 FD,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가 미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단위인 줄은 힘과 거리의 곱인 뉴턴미터 Nm과 동일한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즉, 1줄은 1뉴턴미터인 것이죠. 아, 1D 힘 곱하기 거리니까 에너지 단위인 줄도 힘 단위 N 곱하기 거리 단위 M랑 같은 거군요. 와,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심 정의라고 했던 1V는 1줄의 시에서 J 대신에 Nm을 그냥 사용하면 1V는 1NmC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의미상으로는 1쿨롱의 전하를 특정 거리만큼 옮기는 데 필요한 힘과 관련된 에너지.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도 본질은 같아요. 단위 전하당 에너지. 그렇군요. 줄이랑 뉴턴미터가 같다는 그 관계만 알면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블로그에 나온 다음 표현 1WA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1암페어당 1와트인데요. W는 전력 단위 와트, A는 전류 단위 암페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식 중 하나, 바로 전력 공식에서 유도됩니다. 전력 P는 전압 V와 전류 I의 곱으로 계산되죠. 아주 유명한 P 이퀄 VI 공식입니다. 네, P는 VI, 이거 정말 많이 봤죠. 그렇죠. 이 공식의 단위만 한번 살펴보면요. 와트, W는 볼트 V 곱하기 암페어, A가 됩니다. 즉, W 이퀄 VA이죠. 이 식을 전압 V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V에 대해 정리하면 V는 PI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V 이퀄 PI가 되고 단위로는 V 이퀄 WA가 됩니다. 따라서 1볼트 V는 1와트 퍼 암페어, 1WA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P는 VI에서 V는 PI로 그냥 변형해서 나온 거군요. 와, 신기하네요. 와트랑 암페어를 이용해서도 볼트를 정의할 수 있다니. 정말 단위들이 막 서로 얽혀 있네요. 그렇죠. 이건 그럼 단위 전류당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압을 해석하는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정확한 해석입니다. 전류 1암페어가 흐를 때 1와트의 전력이 소모된다면 그 회로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1볼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전압을 이해하는 또 다른 유용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래 문제의 선택지들로 돌아가서요. 왜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 없는지 명확히 짚어보죠. 정답은 1번, 1JC였고요. 네, 2번 선택지인 1WBM부터 볼까요? WB는 웨버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단위인가요? 네, 맞아요. WB는 웨버라고 읽고요. 자기 선속 또는 자속의 단위입니다. 자속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장의 양이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죠. M은 당연히 미터, 길이 단위고요. 근데 웨버 퍼 미터는 사실 표준적으로 널리 쓰이는 그런 물리 단위 조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만약 분모가 면적 단위인 제곱미터였다면, 그러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였다면 이건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인 테슬라, 즉 자기 선속 밀도가 됩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어쨌든 핵심은 웨버는 자기장과 관련된 단위이지 전압, 드위, 즉 전이차와는 직접적인 등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물리 영역의 단위죠. 아, 웨버는 자기장 쪽 단위였군요. 그럼 전압이랑은 관련이 없겠네요. 네, 명확합니다. 그럼 3번 선택지 1옴미터는 어떤가요? 옴 이 기호는 저항의 단위인 옴이죠. 이건 전기 쪽 단위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옴은 전기 저항의 단위인 옴이 맞아요. 하지만 선택지는 그냥 옴이 아니라 옴미터잖아요. 아, 네. 옴미터. 이 옴미터는 저항 자체가 아니라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고유저항 또는 비저항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의 단위입니다. 고유 저항이요? 네. 고유저항은 특정 물질이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는 고유저항이 매우 낮아서 전선으로 쓰고 고무는 고유저항이 아주 높아서 절연체로 쓰죠. 아하. 즉, 옴오미터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회로의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V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압은 전하를 밀어주는 힘, 그러니까 에너지에 가깝다면 저항이나 고유 저항은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군요. ohm이 있다고 무조건 전압과 관련된 건 아니었네요. 오모미터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비저항의 단위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선택지 1A세크입니다. 이건 암페어 곱하기 촌에요. 이것도 전기 쪽 단위 같은데요. 네, 이것도 전기와 관련된 단위는 맞습니다만 전압 부위는 아닙니다. 전류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류 I는 단위 시간 t 동안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 Q로 정의되죠. 네, I 꼴 Q분의 T. 그렇죠. I 꼴 Q분의 T이죠. 단위만 보면 암페어 A는 쿨롱 퍼 초 S입니다. A는 CS. 자, 이 식을 전하량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Q에 대해 정리하면 양변에 T를 곱하니까 Q는 IT가 되네요. 바로 그거죠. Q는 IT가 되고 단위로는 C는 AT가 됩니다. 아, A는 CS니까 양변에 S를 곱하면 C는 AT가 되는군요. 네네. 따라서 암페어 초는 발음 아닌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과 같습니다. 즉, 1A세크는 그냥 1쿨롱으로 의미합니다. 아, 쿨롱이군요. 네, 우리가 찾는 것은 전압 V, 즉 단위 전하당 에너지, JC였는데 1암페어세크는 그냥 전하량 C 자체를 나타내는 단위인 거죠. 완전히 다른 물리량입니다. 우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왜 1번 JC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인지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특히 마지막 A세크가 쿨롱과 같다는 건 전류의 정의 I는 QT만 제대로 알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와 단위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V는 IR 같은 공식만 아는 것보다 V가 JC이고 I가 CS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아는 것이 응용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다룬 기출문제 1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단위는 이 질문의 정답은 1줄 퍼 쿨롱, 1JC라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는 1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전압은 단위 전하당 에너지라는 개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또한 이 기본 정의로부터 파생되어서 1볼트는 1뉴턴미터 퍼 쿨롱, 1nmc 또는 1와트 퍼 암페어, 1WA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의 학습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답은 JC구나 이렇게 외우는데 그치지 마시고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볼트가 줄 퍼 쿨롱일까? 그게 회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네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기 이론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길입니다. 전압을 그냥 V라는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 혹은 전하를 밀어주는 전기적인 압력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배운 1볼트 이꼴 1줄 전씨는 그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단위 전하당 에너지. 이거 정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회로를 보면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의 전압이 걸리면 왜 열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이요? 네. 전압은 단위 전하당 에너지잖아요. 전하, C가 저항을 통과하면서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전하 V 꼴 JC와 전류 I 꼴 CS를 곱하면 전력 P 꼴 VI 꼴 JS 꼴 W가 되잖아요. 이건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모율을 의미하죠. 이렇게 단위의 의미를 생각하면 공식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와, 저항에서의 열 발생까지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군요. 이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의 1볼트 단위 문제 풀이가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혼자 공부하실 때 이런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 질문이요. 네. 오늘 우리는 전압을 단위 전하당 에너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이나 전류 분배 법칙, 이걸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요? 직렬, 병렬에서요? 네.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를 단순히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의 흐름과 분배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 오늘 학습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직렬과 병렬에서의 에너지 분배라. 확실히 좀 다른 시각으로 회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는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